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그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보다 더 생각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승하기가 어렵다 요즘. 그래서 승무패도 2월 됐더라고요. 변수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 챔스. 어제 보니까 뭐 첫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제도 변수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어,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경기인데, 오늘이 이제 유로파 리그지 않겠습니까? 18경기. 지금 분석을 한 초반 몇 경기 하다가 이제 왔는데,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예, 7시, 8시 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일단은 페노르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대별로 9경기씩 나눠서 이제 18경기인데, 일단 첫 경기 페노르트 슈투트 그라츠는 패스합니다. 오늘은 2시 45분 경기만 다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스하는 이유는 배당도 안 좋고 페노르트가 요새 리그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이제 거의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긴다 한들 확보되기도 어렵고 그 24위 안에 들기가 어렵고 배당도 별로여서 굳이 이런 경기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페네르바체하고 에스턴은 에스턴도 요새 살짝 좀 주춤하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비해. 근데 냉정하게 유로파 성적을 보면은 고에도 원정도 졌었고 최근에 좀 아슬아슬하게 이긴 전적이 있어서 홈에 펜을 바치면 그래도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PAOK하고 베티스 경기인데, 자, 베티스가 지금 리그에서도 바르샤 레알 빼고는 진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뭐 컵대회 포함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적이 좋습니다. 유로파에서 또한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4승 2무로 무패거든요. 득점은 PAOK한테 밀릴 한 2골 정도 밀립니다만 실점이 워낙 적어서 결국에는 베티스가 전체적인 상황이 좋은데 뭐 결장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공격에 뭐 에르난데스 그리고 뭐 안토니, 그 외에 이제 수비 쪽 부상도 있고 공격에 뭐 경고 누적도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이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지는 선수들이 이 홈팀에 비해 조금 더 많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무패이긴 하더라도 이 홈팀도 그리스 팀인데 유로파 성적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릴 원정도 잡았던 루도그레츠 원정도 이제 비겼고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경기도 무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베티스도 어쨌든 뭐 최근에 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격 쪽에 이제 결장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홈팀을 좀 더 보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 뭐 SK 불안하고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베티스 그렇다고 골을 물론 1, 2위 득점에 1,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가 빠져서 좀 그런데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젠 포르트. 포르투는 지금 9연승인가 하고 있죠. 그리고 유로파에서는 성적이 최근에 3경기 무패입니다. 물론 위트 원정 비기고 노팅엄 먼저 졌던 거 생각하면은 최근에 연승은 다 홈에서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냐면 상대가 또 풀젠인데 뭐 풀젠이 순위가 높은 건 아닌데 무패입니다. 2승 4무. 6득점에 2실점이라 실점은 가장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득점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순위가 높거나 승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무패에 실점이 적다는 거 생각하면은 포르투가 아무리 좀 더 좋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안 질 것 같다. 근데 이제 빅토리아 풀젠이 최근 3경기 무득점입니다. 3경기 연속 0대 0인데 홈에서 페네르바체 프라이 그리고 원정 로마도 잡았던 풀젠이기 때문에 포르투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장도 물론 이제 수비 쪽에 퇴장이랑 경고 누적이 있긴 합니다. 풀젠은 그때 아마 파나티나전 퇴장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포르투는 그거에 비해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이러면은 결장 부분은 또 포르투가 좀 더 좋긴 한데 배당이 살짝 포르투 정배긴 합니다. 근데 결국 득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패고 실점이 적다 한들 결국 득점력으로 보면 포르투의 야구세를 보는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앞에서 무승부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무승부. 이게 물론 무승부를 많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무승부 나눠 가면 되니까. 어제 그제 챔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도 적고 뭐 그런 것들 어제 알크마르도 비기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배당만 보고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 영보이즈하고 리옹인데 리옹이 최근에 6연승 그리고 유로파 성적도 베티스 그때 졌던 그 상황 빼고는 아마 진 적이 없을 겁니다. 유로파에서 지금 승점 15점으로 공동 1위고 승점으로만 보면 뭐 미투일란하고 에스턴하고 그리고 영보이즈가 무가 없거든요. 실점도 더 많고 지난번 퇴장에 뭐 리옹도 결장이 막 크게 많지는 않아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영보이즈 지금 뭐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죠. 그래서 뭐 홈에서 릴 잡고 루도그레츠 잡고 같은 이제 리그왕의 팀 릴을 잡긴 했지만 최근 리옹의 흐름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리옹 정도는 리옹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같은 리그왕에 있던 릴도 잡았던 영보이즈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옹 승무. 왜냐면 리옹도 결국 그 졌던 경기는 원정에서 베티스 상대로 졌고 중립인 마카비 텔 아비브를 6대 0으로 잡은 거라 원정은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리그에서도 원정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모나코 잡고 해서 뭐 연승을 하고 있지만 뭐 너무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텔아비브 대 프라이. 자, 프라이 무패팀 중에 한 팀이죠. 4승 2무. 텔아비브는 무승인 팀 중에 한 팀. 1무 5패. 이것만 보더라도 뭐 그리고 텔아비브가 그 부상들이 좀 더 있어요. 수비 쪽, 뭐 공격에. 그러니까 프라이는 딱히 큰 부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든 유로파든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았던 프라이. 뭐 원정은 확실히 홈보다는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불프스 원정도 잡았던 프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홈에서만큼은 그리고 원정도 유로파 보면은 뭐 니스도 잡고 그 무패인 풀젠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로 끝냈고 볼로냐 원정도 비겼던 프라이라서 텔아비브가 잡기에는 좀 빡세 보인다. 요새 뭐 슈투트한테 4실점도 하고 리옹 상대로 뭐 6실점도 했는데 요거는 저는 일단 프라이 승. 배당을 1.09 받을 정도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텔아비브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프라이가 무패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인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마인승 보고 배당은 이제 원정으로 빠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프라이 승 마엔 보고 이마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어제 뭐 미넨도 그렇고 뭐 당연히 뭐 마엔을 해줘야 될 경기들이 못하는 팀들도 있고
오히려 불안했던 팀들이 만회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뭐 2배 이상짜리 노릴 거 있으면 한번 묶어가 보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아니면 3.5 기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텔아비브가 골만 넣어주면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득점 경기가 많아서 텔아비브가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셀틱.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3승 2무 1패, 셀틱보다 좋죠. 득실도 플러스고. 그리고 이 결장 부분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셀틱도 마찬가지로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최근 부상은 없긴 한데, 어쨌든 이게 볼로냐 홈이고, 물론 볼로냐가 예전보다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특히 리그나 컵대회 중립 경기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겼던 거 엘라스 베로나밖에 없거든요. 근 거의 한 9경기쯤에 1승밖에 없었던 거 생각하면 볼로냐도 불안한데, 그래도 홈이고 또 상대적인 것도 있고, 특히 유로파에서는 성적도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셀틱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근데 물론 셀틱도 페노르트 원정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당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볼로냐 승무를 보긴 하는데 이게 또 배당은 원정으로 빠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배당이 올라서 1.5인데 처음에 1.42였거든요. 이러면은 처음 배당이었을 때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볼로냐가 성적이 더 좋다 한들 셀틱이 뭐 원정에서 득점이 없었던 팀이 아니고, 특히 요새 볼로냐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점이 계속 있거든요. 경기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기는 볼로냐 승무 보지만 더 좋은 건 오버입니다. 오버. 오버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경기 말메 치르베나. 자, 치르베나가 좀 더 좀 더가 아니구나. 말메가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1무 5패. 아까 텔아비브하고 승점이 같죠. 치르베나도 득점이나 실점이 막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말메 홈인데 지금 말메가 이제 뭐 치르베나도 그렇고 근래 뭐 친선전,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치르베나는 대부분 친선 경기였고 최근에 리그 경기는 없었습니다. 작년 이후에 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친선전 한 경기만 했는데 유로파의 성적을 보면은 너무 안 좋긴 해요. 뭐 포르투 원정 한 골 넣은 거, 아니면 홈에서 뭐 디나모, 루도그레츠 상대로 골 넣은 게 있긴 하지만 최근에 무득점도 은근히 좀 있고, 이런 경기는 굳이 성적은 치르베나가 더 좋긴 하거든요. 최근에 3경기 연속 실점도 없었고 유로파. 근데 그중 2경기가 홈 경기였고, 냉정하게 원정을 생각하면은 요것도 치르베네 쪽 배당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경기 갈 이유는 없다. 저는 텀도 워낙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굳이 뭐 선택해서 가긴 좀 그렇습니다. 자, SK 불안하고 이제 2시 45분 마지막 경기죠. 추천 한 번씩. 자, 미투일란이 아까 이제 뭐 리옹 에스턴이랑 15점으로 이제 승점이 공동 1위라 그랬는데 득실에서만 살짝 밀리지 2위입니다. 지금 5승 1패. SK 브란도 2승 2무 2패로 24위 안에 들려면은 이제 뭐 승리가 좀 필요한데, SK 브란은 뭐 결장들이 몇 명 있긴 해요. 공격에. 그리고 미투일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이제 팀 내 가장 많이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근데 완전 결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 미투일란이 최근에 유로파에서 보여줬던 그 성적들 좋긴 한데 로마 원정을 졌거든요. 그리고 뭐 노팅엄 원정도 잡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이긴 하지만 작년 리그 성적들도 뭐 원정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리고 이게 텀이 있던 그 작년 이후에 친선전만 있다가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또 노르웨이 원정은 쉽지 않죠. 맨시티가 이제 보데글림한테 졌던 것처럼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 브란이 최근에 승리가 없고 그 페네르바치한테 0대4로 진 게 좀 큰데, 그 전에 뭐 위트라든가 레인저스 상대로 잡기도 했고 볼로냐 원정도 비겼던 SK 브란이라서 미트일란이 조금 우세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배당이 떨어질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굳이 그 정도의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미트일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오늘은 뭔가 승부를 좀 보기가 좀 애매해서 잠깐만요. 뭔가 오버를 봐야 되나 이거?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무를 노리고만 싶네. 요새 막 무승부를 많이 간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끝난 거죠. 그 2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잠깐만요. 이걸 좀 카트에 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트맨이 그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주 튕겨요. 이게 얘네가 그 1시간을 뭐 리밋 걸어놓은지 모르겠지만 접속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이 카트에 담으려고 그러면 로그아웃 돼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뭐 좋은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불편하다. 잠시만요. 자, 일단 다 맞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경기들을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개는 따로 안 합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잠깐만 채팅창 좀 가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이래. 그 뭐지? 잠시만요. 이게 지금도 안 바뀌었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가 안 바뀌었냐면 얘네가 이게 사이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이 열리긴 하는데 너무 늦게 열리기 때문에 일부러 창을 다 켜놨거든요. 지금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좀 빡세다. 결론은 좀 빡센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 경기들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부터 슈투트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마가 이제 4승 2패로 슈투트랑 성적이 같습니다.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일단 홈이긴 한데 부상들이 공격에 몇 명이 좀 있죠. 수비 부상도 있고. 근데 슈투트도 마찬가지로 장기 부상자들 제외하고도 뭐 공격의 경고 누적 부상도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 로마가 조금 더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슈투트의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이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뭐 유니온 베를린하고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유로파의 성적을 보면은 최근 3연승 할 때 다 다득점했어요. 뭐 고어헤드 4대0, 텔라비브 4대1, 페누르트 뭐 2대0 해서 좋긴 한데 원정입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토리노 좀 비기나 했지만 오히려 또 로마가 이기면서 끝났고 해서 유로파에서도 얘네도 3연승 중이에요. 셀틱 3대0, 뭐 미투일란 2대1 해서 최근에 슈투트의 그 흐름
득점 흐름, 로마도 이제 무승부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이겨도 무승부를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1대 0보다는 어느 쪽이 이기든 실점을 할 확률이 좀 있다고 봐서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레인저스하고 루도고레츠. 자, 레인저스는 1무 5패로 아직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 이겨도 24위 안에 들기가 힘듭니다. 자력으로 가기가 힘들고, 루도고레츠는 그래도 7점이라 득실도 득점도 이제 두 자릿수 넣고 있고 해서 그 레인저스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다만 이제 원정이라는 점. 레인저스는 최근 리그 성적이 좋거든요. 뭐 5연승에 컵대회 포함 6연승. 홈에서는 뭐 원체 잘 안 지기 때문에. 근데 유로파 성적을 보면은 브라가하고도 비겼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폼이 좋다 보니 예전 유로파 성적은 안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루도그레츠도 뭐 실점이 좀 꾸준하잖아요. 뭐 셀타, 피에오케 뭐 안 지더라도 21점, 3실점, 뭐 페렌체바로시, 영보이즈한테 다 이제 다 멀티골 이상을 실점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저 레인저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루도고레츠도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팀이 아니고 또 믿었다가 레인저스한테 또 발목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레인저스 승부를 보지만 배당 대비 레인저스 승이 지금 배당이 올랐거든요. 루도고레츠로 빠지고 가장 좋은 건 레인저스가 이제 이겨도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버 봅니다. 오버. 흐름상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뭐 리그나 이런 거에 더 신경 쓰려면 그냥 승무 보지만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디나모하고 부크레슈트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크레슈트가 지난 페노르트를 4대3으로 이겼단 말이죠. 이게 아마 연패를 하다가 이긴 겁니다. 그때 한 4연패 했던가? 그러니까 순위는 뭐 1점 차라서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24위 안에 들려면 둘 다 뭐 승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뭐 결장 부분들을 보면은 부크레슈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그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또 디나모가 최근에 3연패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로파. 그리고 3경기 다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패도 반드시 끊어야 되고 그리고 부크레슈티도 보면은 어쨌든 페노르트를 4대3으로 역전승해서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4연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또한 배당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디나모가 홈이라 유리할 수는 있는데 저 정도의 배당은 좀 올라서 1.54면 굳이 왜냐면 부크레슈티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대승을 한번 거뒀었기 때문에 그래도 1득점 이상 해준다면은 이것도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오버들은 막 대단히 좋은 오버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승패가 애매하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 그래서 부크레슈티도 오버 봅니다. 그래서 오버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짤짤하고 바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짤즈 바젤. 바젤이 지금 조금 우세한데 짤즈는 이제 다 이기더라도 9점이거든요. 그럼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6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자 결장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조금 짤즈가 좋긴 한데 자 어쨌든 이게 작년 경기 이후에 친선전만 하고 아직 리그나 이제 컵대회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선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앞전에 경기들도 그랬던 것처럼 자 짤즈가 홈에서 이제 지더라도 쉽게 안 졌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르투, 뭐 페렌체 바로시 그리고 뭐 최근 프라이 원정을 지면서 다시 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러기에는 뭐
바젤을 봤을 때 바젤도 원정에서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또 득점은 좀 어,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점이 더 많았고 에스턴전이나 행크전도 그렇고 해서 요 경기도 참 애매한 게 요거는 배당을 좀 높게 받긴 했어요. 짤츠가. 근데 바젤도 원정에서 보면은 뭐 지난 행크전도 한 골 차였고 짤츠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젤의 최근 뭐 득점을 좀 믿어보고 요것도 승패보다는 배당이 좀 좋긴 한데 어느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왜냐면 요것도 당연히 2.5 줬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3.5를 줬기 때문에 요건 그냥 짤즈 승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배당은 높은데 짤즈도 가자니 뭔가 좀 애매하고 어느 보를 가려니 3.5라서 더 애매하고 해서 짤즈 승부 보지만 그냥 건너뛸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브라가하고 노팅엄. 자, 브라가 4승 1무 1패, 노팅엄 3승 2무 1패.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승점도 불과 2점 차. 거기다 결장 부분이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는데 노팅엄은 공격에 뭐 여전히 기존 부상자들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장도 노팅엄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노팅엄이 최근에 이제 승보다는 패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뭐 아스날하고도 비기긴 했지만 일단은 유로파 성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근데 브라가 홈이고 브라가도 홈에서는 쉽게 안 지죠. 그리고 얘네도 그 행크전 진 거 빼고는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다. 뭐 노팅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 이제 홈에서 이제 행크한테 이제 3대4로 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브라가의 홈 승률을 봤을 때는 노팅엄도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브라가가 좀 더 좋았다면 프렌을 볼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브라가도 그 정도로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홈 승률이 좋긴 하지만 결국 행크한테도 4실점 할 정도면 노팅엄한테도 뭐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승부 고배당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물을 좀 많이 보고 있어서 무승부를 좀 나눠갈 확률이 좀 크다. 왜냐면 어제 그제 챔스들은 뭐 좀 잘 피해가긴 했는데 그 경기 결과를 보면 현타가 많이 오죠. 현타가 많이 오는 그런 경기들이라서 자 고배당 위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페렌츠 바로시하고 파나티나. 자 페렌츠 바로시가 무패 팀 중에 한 팀이에요. 4승 2무. 파나티나도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4점 차라서 페렌츠 바로시하고. 근데 득실이 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어쨌든 홈이잖아요. 무패 팀인데도 홈이고 그리고 결장도 크게 뭐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나티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자 헝가리 팀이긴 한데 페렌츠 바로시가 전체적으로 원정도 그렇고 홈에서도 그렇고 득점이 좀 꾸준해요. 유로파에서 실점도 꾸준하긴 하지만 그리고 파나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무패 중이긴 한데 최근 유로파 근데 확실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홈인 페렌체 바로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거까지 무승부 보긴 좀 그렇고 그래도 최근 루도고레츠 레인저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뭐 2대1 3대1 물론 그 페네르바체 원정 비기긴 했지만 홈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좀 근소하게 우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파나티나가 원정 득점력이 막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페렌츠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로 조금 더 홈승을 보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좀 더 좋으니까. 자, 그 다음 니스하고 고어헤드. 자,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2승 4패.
니스는 유일하게 전패입니다. 36개 팀이 있는데 유일하게 무승부조차 못한 팀이 니스 혼자예요. 즉 다 이겨도 승점이 6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구조죠. 아무리 홈이긴 하더라도 뭐 지금 소피앙 디옵도 부상해, 제레미 보가, 테렌 모피 얘네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이번에도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고 고헤드는 뭐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딱히 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니스보다 좀 좋은데 니스가 이제 다음 경기가 낭트 원정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 전패하는 뭐 물론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지만 니스 입장에서는 지금 리그 성적도 18점이라 15위거든요. 그러니까 강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니스가. 그래서 굳이 기왕 자력으로 이제 뭐 갈 수도 없는 셀틱이 7점이니까 저기에 이제 힘을 쏟기보다는 다음 경기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부상도 있고 해서 이 경기는 굳이 배당도 별로고 니스 홈 배당이 오히려 고헤드 쪽으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헤드도 문제인 게 뭐냐면 최근에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원정은. 물론 유로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파나티나 원정을 잡았기 때문에 유로파 상에서는 뭐 너무 오래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리그까지 포함하면은 그 10월이 마지막 승리였으니까 원정에서 너무 패배도 많았고 최근에 아약스하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러니까 안 지긴 해요. 최근에. 근데 이긴 적도 없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쉽게 갈 수 없죠. 특히 유로파 3연패 중이고. 그래서 니스도 문제고 니스도 요새 보면은 유로파 포함해서 막 8연패인가 얘네 9연패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래서 니스도 애매하고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뭐 니스가 처음 승리를 거두든 고헤드가 원정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든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또 오버 배당도 또 별로예요. 이게 1.5가 안 돼서 거의 1.5죠. 이런 경기는 그냥 버립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버릴 건 버리고 가야죠. 자, 그 다음 셀타비고하고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승점이 9점으로 갔더라고요. 3승 3패. 득실도 플러스 3으로 갔고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승패 득실. 근데 결장 부분은 확실히 릴이 많아요. 퇴장도 있고 미드필더 뭐 부상에 공격의 부상에. 왜냐면 셀타비고는 경고 누적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홈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좀 유리하고 최근에 또 리그에서도 3연승 뭐 컵대회 포함 뭐 6경기 무패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유로파 기준으로 보면 연패 중이긴 해요. 볼로냐한테 역전패 그리고 그 원정에서 루도고레츠한테 2대3 패배. 다 한 골 차긴 했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승부가 거의 없죠. 예전에 파리 무승부가 마지막이었으니까 거의 다 승 아니면 패인데 최근 3연패입니다. 물론 상대가 뭐 리옹, 스타드렌, 뭐 파리 좀 빡센 팀들이긴 하지만 이 지베즈다 영보이즈 원정에서도 0대1로 졌던 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장 부분도 셀타가 좋고 홈이기도 하고 저는 셀타 승부 봅니다. 이것 또한 그래도 릴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승패 같고 득실 플러스도 같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에서만 좀 손해지 원정에서 최근 무득점. 근데 셀타도 결국 뭐 최근 뭐 리그 폼이 좋긴 하지만 유로파를 비교했을 때는 막 뭐 리그만큼은 아니라서 릴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결장이 있다 한들 뭐 공격에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몇몇 선수가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뭐 완벽하게 셀타비고 승만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한 6대4 정도.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 갔냐 아까 페렌츠 바로시 약간 그런 느낌. 둘 다 배당이 2배가 넘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거 갈 거냐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땐 페렌체가 좀 더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셀타도 나쁜 것 같진 않고 일단 6대4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하다 보니 30분이 좀 넘어버렸는데 오늘 이제 제 생각은 30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천. 뭐 질샷은 뭐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 굳이 업을 안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근데 생방은 추천. 그 유튜브는 그냥 구독을 반대로 된 거죠. 질샷이 없고 그 업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트하고 행크인데 배당이 지금 원정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위트레이트가 이제 1무 5패 이겨도 승점이 7점이라 남은 팀들의 상황을 봐야 돼서 사실 자력으로 올라가긴 힘들고 사실상. 그리고 행크가 지금 승점이 10점이라 득실도 플러스고 그래서 이제 뭔가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위트 같은 경우는 경고 누적도 한 명이 있더라고요. 물론 행크도 공격에 부상이 한 명이 있긴 한데 비중이 높진 않고. 자, 위트 같은 경우에는 딱 거의 중간이거든요. 리그 순위도.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조차 뭐 성적이 뭐 득점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번 아쉽게 집니다. 컵 대회도 한 골차, 뭐 PSV, 뭐 폴란드 원정 다 한 골차. 그리고 요새 컵 대회 한 번 이긴 거 빼고는 승리가 작년 11월이 마지막이었어요. 즉 리그나 유로파로 봤을 때는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득점은 한 골씩 매번 넣거든요. 근데 그 한 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점하면은 비기거나 멀티골 먹히면 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트는 홈에서 잘했었는데 최근에 뭐 유로파도 그렇고 득점은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점도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행크가 얘네도 뭐 승리가 최근에 거의 뭐 없는 편이거든요. 작년 거의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리그 경기까지 해서 승리가 없는데 유로파로만 한정했을 때는 그래도 위트보단 조금 좋은 느낌? 브라가 원정도 잡고 뭐 홈에서는 베티스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하지만 뭐 위트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득점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해서 이게 성적은 좀 더 안 좋고 뭐 굳이 자력으로는 힘들어서 뭐 여기다 뭐 할 바에는 리그에 신경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유로파 요거는 그냥 묻짓거나 넘어갑시다. 뭐 행크가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브라가를 잡았다고 해서 행크 가기에는 뭐 위트가 진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승부 짓던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승부 중에서도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시고. 자, 이러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 2시 아까 3시 2시 45분 경기에서도 하나는 건너뛰었고 아까 좀 애매한 경기 그게 어디였냐면 아마 리옹일 겁니다. 리옹. 아니구나. 리옹 체크했구나. 페노르트를 패스했구나. 페노르트. 그리고 두 개네. 말메까지. 그리고 그 5시 경기에서는 뭐를 건너뛰었냐면 니스랑 그리고 짤츠부르크. 요게 좀 애매해서 이름이 잘못됐는데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요즘 챔스도 그렇고 오늘 유로파도 고배당 위주로 간다. 굳이 낮은 배당 좀 애매한 것들 굳이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경기가 한 4경기? 뭐 많진 않죠. 항상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토요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서 이게 아마 토요일은 좀 오늘처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모장 정리는 잘 안 하는데 메모장에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냐면 이게 창을 바로바로 열 수가 없어요. 이게 클릭하면 바로 열려야 되는데 이게 막 30초, 1분씩 막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라이브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딜레이가 돼서. 그래서 미리 켜놓기에는 창이 너무 많아서 좀 빡세고, 오늘도 18경기인데 지금 9경기씩 나눠서 이제 창을 켜놨는데 30경기 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 와서 좀 이 관심이 있다는 경기들만 창을 켜놓든가, 좀 애매한 것들은 뭐 패스하거나 좀 애매한 것들은 그냥 메모장에 그냥 짧게 쓰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즘 연승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연패만 안 해도 다행이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고배당 위주로 데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방송하고 바로 유튜브랑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목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1월 마무리를 해서 2월부터는 그 원래부터 하기로 했던 뭐 생방 중에만 가능한 이제 도전 미션, 그러니까 틀리면 이제 환불되는 그런 구조. 보통 이제 게임이나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데서 하는 이제 도전 미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후원하는 별풍선 말고 도전 미션으로 쌓여만 가능한 거. 24시간 안에 이제 그게 성공 실패를 눌러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자주 참여하는 분들, 뭐 추천을 자주 눌러주셨거나 뭐 자기 시간 쪼개서 이제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 잠깐 오시는 분들 말고 뭐 결과만 봐야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방송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기억을 하거든요. 제 데이터에도 이제 들어가면은 누가 얼마나 시청하고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뭐 구독권을 뿌리든 뭐 이벤트를 하든 그런 것도 2월부터는 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월부터 해야 되는데 12월부터 지금 1월 중순 넘게까지 이제 방송도 이제 겨우 했던 상황이어서 그것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 그것도 공지를 써서 이제 고정 시간 그 얘기를 원래 공지로 다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또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들 생각나면은 나는 대로 좀 공지에 좀 추가로 적든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가 저는 그 게시글이나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썼던 거에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후원 관련해서.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 시간이나 이런 건 다 그 조건이 되는데, 구독자만 이제 넘으면 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거는 구독자가 넘어야 멤버십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정 이제 후원을 해서 조합을 받고 싶으면 숲TV 라이브로 오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뭐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어렵네요. 쉽진 않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해서 뭐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생각이 잘 맞는다. 이게 바꾸면은 뭐 5번 중에 1번은 맞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틀리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민을 오래 안 하는 걸로. 고민 오래 하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바뀌기 전에 바로 그냥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래야 아쉬움도 덜하고. 어쨌든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몇 경기 없기 때문에 일찍 올게요. 오늘은 원래라면 한 7시 넘어서 올려 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일은 최대한 빨리 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